내가 말하는 깨끗한 정치라는 거는 사심이 없는 정치.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지금 아직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적어도 나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나 나의 어떤 사적인 안위 영달, 나의 출세,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작더라도 우리 홍익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적어도 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바운다리를 가지고 나라까지는 생각도 안 해요, 지금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속한 사회에서만이라도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스님 말씀처럼 인류를 생각하면 정말 좋겠지만, 인류를 생각하고 국제적인 국제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는 이미 내가 갖고 있던 사적인 욕심, 이런 걸 많이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자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래서 그 속에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큰 그림에 묻혀서 그렇게 도드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깨끗한 정치는 정말 적어도 내가 속한 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 거기까지만이라도 그런 마음의 베이스를 두고 모든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린 전부 다 정당 정치, 크게 간 게 겨우 지금 정당 정치만이잖아요. 말은 우리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고 항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정당이 베이스가 된,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정당을 배제한, 진짜 정말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정당의 어떤 이런 편가르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큰 그림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작은 그림을 저희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작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을 꽂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공약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그걸 펼치는 게 아니라 그거조차도 상대의 어떤 헐뜯기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져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정치, 어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냈다 할지라도 그 베이스를 우리 국민들은 센스로 다 알아요. 어떤 마음에서 저런 공약을 꺼냈는지를 안다니까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고심한 공약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안 나와봤던 거,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러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베이스 안에는 정말 발표를 할 때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드러나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제가 공약이라고 이렇게 가져갔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공약이 나오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한다, 이런 베이스를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진솔하고, 지금 우리는 이 국민의 이 캐파를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국민과 함께 가라는 거거든요. 한 개인이 너무너무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이 전체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캐파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국민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그분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좀 편하게라는 게 뭐 어떤 내 육신이 편하게가 아니라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국민과 함께 갈 때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국민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빗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월드컵이라든가 뭐 이 올림픽을 했지만 국민과 함께해서 이루어낸 거지, 어떤 지도자나 어떤 당의 정치에서 이게 이루어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봤듯이 정말 국민과 함께하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은 내가 지금은 사적인 욕심이 끄달릴지라도 이 큰 그림을 꺼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은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옛날에 제가 그 홍정욱 씨나 차인표 씨나 뭐 또 저는 최민수 씨나 이런 사람을 제가 좀 유심히 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어떤 내가 출세를 하겠다, 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이 연기가 무엇인지, 또 자기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이런 걸 투영을 해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 그분이 완성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아, 이분은 뭔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충분히 융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베이스를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결국 이것은 누구냐 하면 저도 베이비부머지만 베이비부머들은 4차원에 갈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쫓기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함부로 틀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내 베이스는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과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도 나는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도 기성세대들하고 같이 화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어떤 장점을 꺼내고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장점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잘 융합이 됐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내 자신이 왜 대통령이 나왔는지 어떤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을 볼 적에도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저 정도의 그림을 갖고 있고 저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거든요. 봉사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걸 봉사라고 생각하시는지를 그걸 정말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봉사의 개념을 잘 가져온다고 한다면 어떤 국회에서나 또 중간에 어떤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 베이스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 국민한테 겸손한 베이스로 나오거든요. 이걸 국민들은 본다는 거죠. 그런 분이 할 때는 저분이 하시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뭔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어떤 마인드로 저는 공약을 꺼냈을까, 어떤 마인드로 저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봤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좀 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 하는 의견이 무조건 맞다만 가져가니까 우리 국민들조차도 거기에 의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터지겠죠. 어떤 식으로든. 뭐 분노의 폭발일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서 국민들이 또 뭔가 변화해보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깨끗한 정치는 적어도 내 자신한테 솔직하고 내 자신한테 깨끗한 사람,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소명의식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 고민의 흔적을 우리 국민한테 꺼내놓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러한 명분을 해서 저는 여기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나 제가 하는 의견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또 그분을 제가 밀어드릴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캐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분을 새로 볼 것 같아요. 저분들과 함께하면 뭔가 앞으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든 우리 지도자분들은 보시면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맞다라고 가져가거든요. 이것이 최고라고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저희 국민들은 깝깝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더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팍팍해지는 원인이 뭔가를 같이 고민도 해보고 진솔하게 꺼내놓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자세는 결국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사람을 제가 아직은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람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저는 그분이 정말 깨끗한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돈은 그분이 정말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전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분이 왜 이렇게 돈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만한 게 든다라고 만약에 그분이 발표를 안 하시더라도 어떤 장관이 발표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따라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런 사람을 제가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베이비부머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놓으려고 했던 게 물론 제가 정법을 접하기 전에도 물론 저는 이래서 젊은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젊은이들 좋아했지만 그러나 정법을 접하고 난 뒤에는 젊은이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스승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 세상은 이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젊은이한테 많은 기회도 주고 하지만 저희들이 뒤로 물러앉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서로 의논해 가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고 우리 베이비부머나 그 앞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더 좋은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고 이런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열린 마음으로
얼마만큼 국민한테 진솔하게 다가가고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고 이걸 위해서 제가 세상을 많이 살펴봤고 그러나 제가 하는 것도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보다 더 나은 분과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면 저는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꺼내놓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하나로 저는 갑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이 우리 국민한테 추대받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깨끗한 정치는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자 하고 이 나라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까지는 물론 열심히 다들 달려왔겠지만 그러나 달려오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갔을 땐 적어도 나 자신에 정말 진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걸 내가 스스로 되물어보고 되짚어보고 정말 그렇게 고민한 다음에 정말로 내가 진짜 나는 내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한번 나가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진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지 저희들한테 공약을 발표하고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현재는 나도 처음 도전하는 거고 내가 대통령을 2번 해본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거니까 정말 진솔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저는 국민한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정치가 깨끗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하고 바른 게 어떤 정말 대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품 수수도 하지 않고 부패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모든 걸 윤리의 법칙에서 완벽하게 하고 이걸 저희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그런 법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현실과 유리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봤잖아요.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오케이 이 자체를 내가 현재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이걸 진솔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국민은 기다리거든요. 우리 국민은 여기서 정말 이분이 정치하게 돼가고 대통령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어떤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고 모든 국제정세나 우리가 말하는 12부처 장관이면 각 부처의 장관들의 모든 업무를 다 알고 하는 이걸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여기서 고민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한 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오시는 분들 캠프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과 함께 하면서 내가 자리를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저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저도 제 힘을 한번 보태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어떤 캠프단에 꾸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캠프단에 꾸려지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뭔가 거기서 나의 어떤 뭔가 이득을 생각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 나중에 했지만 마지막에 결론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괜히 나온 꼴이 되잖아요.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세상이 뭐 대자연이 하느님이 뭐든지 다 좋아요. 뭔가 변화 발전하는 사람을 저는 기대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정확한 답이 아직도 물론 정법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식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식대로 가져가서는 더 많은 데모와 더 많은 집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데모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데모하잖아요. 이건 그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볼 적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당위성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맞다,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유를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들고 나왔을 때 그분들 이해시키는 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힘으로, 무력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힘과 힘이 붙어서 또 다른 세상에 안 좋은 기운을 또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럴 때
함께 고민하고 정말로 우리가 좋은 의견을 한번 꺼내보자. 과연 무엇이 옳은 건지. 이렇게 했을 때 당 정치 이거를 배제한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어떤 의견의 합의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적어도 아직은 이런 합의점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어쨌든 우리들 갖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지키기에 바쁘고 우리들이 현재 자리에 이것을 뭔가 보호하려고 여기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어느 쪽도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시각을 접근하고 가야 되는지,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한다면 어떤 마인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지 이걸 정확하게 볼 적에 그 상대들도 진솔하게 다가왔을 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양보라기보다도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의 의견대로 여긴 여기대로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 정법 속에는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선생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아직은 정법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각자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절대 여기서는 상식과 상식이 부딪히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이 많이 부딪히다 보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게 고조가 되면 결국 나중에는 더 이상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게 되면 아마 그 말이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스님께서 수행기 속에 말씀하실 때 보면 제일 먼저 대자인의 무릎을 꿇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그 전에 정말 나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스님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셨잖아요. 자신을 인정한 거거든요. 인지를 바로 한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지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이 자체를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남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할 때도 잘난 체 말을 안 하겠죠. 왜? 부족하니까. 상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죠.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라는 이 개념 때문에 저 상대 의견을 기듣지 않고 내 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각자가 다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채워지고 또 함께 있을 때 또 부족하면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채워지거든요. 또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건 또 여기서 다른 사람이 와서 채워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융합이 차차차 커져가는 거거든요. 사회에서는 아직 이런 융합의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융합 자체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놓고 융합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고 아니라 우리 다들 부족하니까 전문가도 나는 이 분야는 잘하지만 나는 이 분야는 못하네. 하버드 대학의 박사 아니라 더 큰 박사라도 우리 집안의 문제 하나는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문가라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은 딴 데서 자기가 답을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이 분야는 알지만 나는 다른 분야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충분히 융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 상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상대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스스로 상대를 존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는 거꾸로 나를 보고 또 존중을 하겠죠. 왜?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저분은 나를 존중해 주니까. 그럴 때는 스스로 또 존중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존중도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상생에 의한 존중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 속에서 존중에서 격이 더 높아지면 존중과 존경으로 또 바뀌겠지만 그런 아직 존경까지는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베이스로 갈 때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고마워할 때 그때 스스로 상대 존중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는 상대한테 과연 얼마나 저 상대를 이롭게 했는가, 과연 저 상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요. 저 상대가 자기 기분 좋다고 자기의 의견을 자기 마음대로 훅 지르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 상대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서 정말 내가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과연 이로움에도 두께의 차이가 있으니
내가 공부할 된 만큼 더 크게 이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공부하고 나가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깨끗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자책하는 부족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진솔하고 깨끗하고 솔직하고 멋진 사람,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겸손한 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존중과 겸손이 세트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이해됐어요?